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0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오늘 깊이 있게 또 다른 관점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책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군요. 네네. 이 날이 5월, 4월에 많아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책으로 영화를 만나는 방법을 오늘 좀 같이 얘기해 보자고 해주셨는데 네. 추천할 만한 뭐 책이 있나요?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영화를 즐기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뭐 일단은 관람 그 자체가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온전히 집중해서 그렇죠. 보거나 뭐 집에서 장면 하나 뜯어서 보거나 뭐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아하는 영화 촬영지를 찾아간다든지 혹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맞아요. 이거 뭐 재밌겠네요.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네. 진행자께서는 영화 뭐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책을 보고 영화를 보면 영화가 재미없어서 영화를 보고 네. 책을 보는. 많이들 그렇게들 네. 하시죠. 사실 굉장히 근사하게 영화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책과 함께 영화를 보는 일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23일이 책의 날이기도 해서요. 예. 오늘은 영화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각본집, 메이킹북, 그리고 영화인 인터뷰집 등 다양한 책들을 좀 가지고 왔고 짧게 특징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또 즐기셔야 되는지 네.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첫 번째 책은 벌새 각본집인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문화비평 첫 시간에 제가 그쵸. 처음 이제 진행자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소개해드렸던 작품이 벌새 기억하죠, 저는. 네. 2018년 김보라 감독 작품이고요. 1994년을 배경으로 대치동에 살고 있는 중학생 은희의 시간과 그 성장을 다룬 이런 이야기였죠. 네. 이제 이 각본집을 들고 왔습니다. 각본집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네, 여러 편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책을 첫 책으로 뽑은 건 이전에는 이제 보통 각본만 심플하게 수록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해설 정도를 덧붙이는 이런 형태가 각본집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읽을거리들을 함께 수록하면서 읽는 즐거움들을 주는 각본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트렌드를 이끌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김보라 감독이 직접 기획을 하고 엮은 책이라서 벌새라는 영화 그 우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뭐 각본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소설가 최은영, 변호사 김원영, 여성학자 정희진, 영화평론가 남다은 이렇게 각기 전문 분야가 다른 필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한 영화평이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각자의 관점이 다 달라서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또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렇죠. 네, 이런 이제 글들이 함께 수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떤 시선으로 그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 책의 묘미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김보라 감독과 앨리슨 백델과의 대담인데요. 김보라 감독이 미국 버먼트에 있는 백델의 작업실로 직접 찾아가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재밌겠네. 다양하네요. 그냥 각본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것도 좀 영화와 함께 챙겨보실 만한 것들이 있고 또 근데 앨리슨 백델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조금 더 소개를 해주세요. 네, 유명한 사람인데요. 미국의 만화가이고요. 한국에는 무엇보다 영화가 얼마나 성평등한가를 가늠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인 백델 테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의 여성 캐릭터가 2명 이상 나오는지 두 캐릭터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하는지 그 대화가 남자나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닌지 뭐 이런 내용들이 백델의 만화에 등장을 하면서 백델 테스트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죠. 그 이후엔 영화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화 관람에 큰 영향을 미친 작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백델 같은 경우는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이기도 하고요. 펀홈이나 당신 엄마 맞아 같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자전적인 이야기를 작품으로 그렸고 그 작품들이 한국에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벌새 역시 김보라 감독의 가족에 대한 기억이 찬작의 바탕이 됐었던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여성, 서사, 창작, 자전 이런 키워드들 안에서 많은 걸 공유하고 있는
두 작가가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 그러네요.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의 작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는 대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각본집을 좀 하나 더 볼까요? 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한 편이라기보다 한 감독의 네. 각본집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경미 감독, 비밀은 없다 이경미 감독의 각본집들이 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경미 감독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연출한 단편이죠. 잘돼가 무엇이든이란 단편부터 시작해서 미스 홍당무, 비밀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단편인 아랫집까지 대체의 영화 작품들이 다 각본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 점이고요. 그러네요. 굉장히 이제 책 작업하는 걸 좋아하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또 흥미로운 건 각각의 각본집마다 각자의 개성이 또 뚜렷해서 보시는 재미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개성이? 이게 두 편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각본집이 제일 먼저 나온 작품이 비밀은 없다인데 보통 각본집이 출간된다고 하면 영화가 개봉하고 그 개봉판을 바탕으로 각본을 그렇죠. 정리해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비밀은 없다는 영화화되기 전의 버전 중에 하나를 각본집으로 냈습니다. 아, 그러면 영화랑 좀 다르겠네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화랑 각본집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고 특히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영화 전체의 의미가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걸 좀 보시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본집이라는 것 자체가 영화를 본 다음에 작가가 어떻게 썼는가를 비교해 보면서 각본집을 읽으면 그렇죠. 이 장면이 이렇게 영상화됐구나를 비교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라는 것 자체가 그 시스템이 감독의 의도만으로 마지막 결말이나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편집에서 과정을 없어지는 장면들도 있고요. 왜 없어졌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그런 걸 되죠. 찾아보는 네. 재미가 있는데 이 각본집 같은 경우는 영화와 또 다른 작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해서 재미가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미스 홍당무 재밌게 각본집도 봤는데. 영화 예.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근데 미스 홍당무 같은 경우는 촬영 현장에서 사용한 버전을 영화 이제 각본집으로 옮겼고 네. 편집에서 없어진 장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각본집과 영화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밀은 없다처럼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진 않습니다. 결말이 완전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근데 요 이제 미스 홍당무 각본집에서 재미있는 건 네. 이경미 감독의 10가지 각주라는 파트가 들어있는데요. 10가지 각주.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어떤 설정들을 정할 때 감독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영화에 전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영화 스틸과 함께 이경미 감독이 설명을 하는데요. 예컨대 뭐 공효진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인 양미숙의 폴더폰, 그때 당시는 이제 옛날 폴더폰, 영화니까 폴더폰인데 그 폴더폰에 엄청나게 화려한 꽃무늬 장식이 있는데 뭐 이건 어떤 의도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재미가 있죠. 네.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감독의 의도를 또 느껴볼 수 있는. 또 이제 감독의 팬들이라면 그런 걸 보면서 또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감독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예. 자, 각본집 얘기를 좀 해봤고, 그럼 또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그 다음은 메이킹북을 가지고 왔는데요. 메이킹북. 네, 각본집은 각본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메이킹북은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풀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메이킹북은 임대형 감독의 윤희에게 메이킹북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굉장히 촘촘하게 영화 장면과 영화 현장을 담은 이제 사진들이 들어가면서 꽤 두꺼운 책으로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300페이지 넘을 것 같은데.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으셨나 본데. 이게 재밌는 게 네. 페이지 수가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총 몇 페이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게 책의 숫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 어떤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화를 사랑하고 특히 윤희에게 팬이라면 요즘 말로 소장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뭐 예쁜가요? 소장각? 네, 아주 근사하고요. 네. 그래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영화 자체는 이제 레즈비언인 윤희, 김희애 씨가 연기했는데 그랬죠. 윤희가 첫사랑인 일본인 준과 뭐 30년 만에 재회하는 우리가 이런 이것도 소개해드렸었죠. 네, 이야기고 네. 굉장히 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메이킹북을 여는 글이 이제 만월의 연출 노트라는 임대영 감독의 글인데 윤희에게 원제가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출 노트에는 영화의 등장인물에
스토리에 대한 세세한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뭐 영화 전체의 분위기와 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세 번째 항목이 뭐였냐면 예. 페미니즘 영화라는 항목이었어요. 오. 이렇게 감독이 쓰고 있습니다. 만월은 여성 캐릭터들이 메인으로 등장하는 여성 서사다. 윤희는 자신이 성소수자 여성으로 살면서 여태 받아온 차별과 혐오의 대를 끊어내기를 바라는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한일 정세는 예로부터 늘 예민하고 복잡했지만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라는 것이다. 이 영화는 그러한 보편적 공감대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야. 뒤에 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는 소수자의 영화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영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연출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노트 거의 훔쳐보기에 가까운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재미있는 건 영화가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강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흘러가는 윤희의 삶의 어떤 부분들,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 사실 얼마나 촘촘한 고민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쌓아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아 이런 깊이를 가지게 되는구나. 그렇군요.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 이제 연출의 변에 그러니까 노트에 이어서 나오는 게 스토리보드인데요. 뭐 장면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각본을 그림으로 구현한 게 이제 스토리보드인데 각각의 스토리보드와 현장 사진과 스틸이 있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장면에서 감독이 뭘 의도했는지가 한 부분에 나와 있고 코멘트가 사진마다 코멘트가 있고 감독의 의도를 설명한 것 밑에는 그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그것도 나와요? 네, 이제 또 스텝을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장면 찍을 때 이렇게 힘들었다. 그렇죠. 보기는 좋았지만 뭐 눈이 너무 많아서 막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놓고 재밌네요.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재미와 함께 그 스토리보드 자체를 즐기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딴 거보다 화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팬들이 이제 좋아하기도 많은 했죠. 건데 책으로 이게 좀 느껴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스틸들이 너무 잘 살아 있어서 그러니까 공들여 만든 책이어가지고요. 함께 즐기실 수 있고 이게 일본 홋카이도의 오타루를 배경으로 하는데 한겨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눈이 많이 쌓인 이제 설경을 우리가 즐길 수 있었는데 영화에서도 스틸북이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영화의 톤과 이제 영화의 내용과 뭐 책이 다 이게 아우러진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이제 한 권의 화보집이기도 그러네요. 하고. 근데 이 책을 고르면서 제가 또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또 한편의 이제 화보집 으로 볼 수 있는 메이킹북이 있는데 그게 소준문 감독의 빛나는 순간입니다. 저희 방송 계속 들어오시는 청취자 라면 제가 이제 계속 이전에 소개했던 영화들의 책을 소개한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영화도 소개를 드렸었어요. 한여름 제주를 배경으로 고두심 배우와 지연우 배우의 로맨스가 펼쳐지는데 두 권을 같이 보십사 하는 건 하나는 겨울책 이고 하나는 여름책이기도 하고요. 이 빛나는 순간 메이킹북은 제주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또 함께 감독의 언어로 스텝의 언어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서 보시는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영화가 이렇게 책으로 또 만들어지면 이 자체로도 또 영화와 함께 즐기실 수 있어서 참 하나의 좋다. 작품이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인터뷰집을 좀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영화하는 여자들이라는 인터뷰집인데요. 한국 영화 역사를 만들어 온 여성 영화인 인터뷰를 한 책입니다. 여성 영화인 모임이라고 한국에 여성 영화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있거든요. 21세기 초입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2020년에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영화하는 여자들이라는 책으로 엮어져 나왔습니다. 책 자체를 보시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시대를 나누어서 약 20명의 여성 영화인들을 인터뷰하고 있고 제작자, 감독, 마케터, 사운드 디렉터,
촬영 다양하네요. 감독, 네. 예, 프로덕션 디자이너의 영화제 프로그래머까지 배우도 있고요. 또 그렇겠네요. 전도연, 문소리 같은 배우들의 인터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여성 영화인들을 만나보실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여성 영화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좀 보완하는 굉장히 흥미롭고 훌륭한 책이기도 점점 합니다. 이제 많아지고 있어서 네, 끝으로 이제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네, 끝으로 제가 쓴 책 한 권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그럽시다. 텐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길게는 말씀 못 그동안 드리고. 많이 내셨는데 저희가 네. 한 권도 소개를 한 적이 없네요. 당신이 그린 우주를 보았다라는 예.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에 개봉 영화를 만든 여성 감독 13명을 인터뷰해서 네. 쓴 비평집이고요. 1부가 그 내용이라면 2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영화 역사 안에서 여성 영화인이 어떻게 일해왔는가를 정리하고 있기도 해서요. 영화하는 여자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열심히 썼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챙겨보죠. 당신이 그린 우주를 보았다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손혜정의 문화비평 영화와 오늘은 책에 관한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